이건 벌써 50년 가까이 지난 옛날 일이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가면 라이더 카드라는 걸 알아? 과자에 딸려오는 덤 같은 거였는데 그 시절 남자아이들은 누구나 경쟁하듯이 모았던 그런 카드지. 카드 한 장 한 장마다 번호가 붙어 있어서 새로운 걸 가진 친구는 대단한 취급을 받았는데 용돈을 죄다 쏟아붓는 놈도 있었고 멀리 떨어진 마을로 원정을 가서 사오는 녀석도 있었지. 과자 자체가 워낙 맛이 없었던지라 카드만 챙기고 봉지째로 버리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교사와 학부모들이 이걸 문제 삼으면서 일종의 사회현상이 되기까지 했어. 과자가 발매된 건 가면 라이더가 처음 방영된 1971년이었는데 이제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그로부터 약 1년 전의 일이야. 이제 이야기하려는 이 일은 가면 라이더 카드랑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나는 카드가 한창 유행일 때 그걸 모으지 않았어. 그래서 그것에 열광해 있는 아이들 틈에 끼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기분이 나빠서 수집할 마음이 들지 않았거든. 사실 나는 카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게 왜 생기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해. 초등학교 5학년 때 나는 가와사키 쪽에 살았는데 요즘은 무척 깔끔해졌지만 옛날에는 그곳이 공업지대의 한가운데였어. 동네에는 크고 작은 공장들이 잔뜩 들어서 있었고 바다도 이게 바다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색이 탁하고 악취가 풍겨왔지. 우리 가족은 동네 상점과 거리에 살았고 아버지는 공장이 아닌 우체국에서 일하셨어.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놀거리나 게임 같은 게 없어서 아이들 모두 밖에 나와 놀곤 했는데 공원에서 공을 차며 웃고 떠들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지. 동네 곳곳에는 5엔이나 10엔짜리 맛과자를 파는 가게가 있었는데 과자에 붙어있는 뽑기에 당첨되면 한 개를 더 먹을 수 있는 게 많았지. 나는 학교 근처에 있는 맛과자집은 전부 빠삭하게 알고 있었는데 하루는 항상 같이 놀던 키다라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나 새로운 맛과자집을 발견했어. 에? 그런 게 어딨어? 있다니까. 지금 가보자. 그렇게 학교를 마친 나는 가방을 둘러맨 채 키다를 따라 나섰어. 통학로에서 떨어진 운하의 다리를 건너자 아주 번잡하고 시끄러운 공장 단지가 나왔고 그 모습을 본 나는 투덜거리며 말했어. 야, 이런데 맛과자 집이 있을 리가 없잖아. 애들이 이런 데를 왜 오냐? 하지만 키다는 앞에서 묵묵히 계속 걸어갔고 난 하는 수 없이 녀석을 따라 금속과 약품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길로 들어섰어. 아마 용접이나 도금 같은 걸 하는 곳이었을 거야. 그리고 저기야. 키다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엔 땡땡 발동기라고 써진 간판이 걸려 있었어. 생긴 게 꼭 군대 막사 같았는데 그 무렵에는 그런 집들이 많았거든. 그곳은 유리문 4장 정도 크기의 건물로 아래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는데 가게는 3분의 2가 온갖 부품과 공구들이 있었고 자동차 절반 정도 크기의 기계도 있었어. 안을 둘러보니 오른편에 있는 벽에 확실히 맛과자가 쌓여 있었는데 볶기와 절인 오징어, 길쭉한 과자가 꽤 있었어. 그건 어느 가게에나 있을 법한 것으로 그냥 구색만 갖춘 정도였지. 그걸 보고 김이 샌 나는 어차피 재미없을 거라 생각했고 30분이나 걸려서 걸어온 보람이 없구나 싶었지. 내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자 키다는 여기에 아주 대단한 과자가 있다며 기계 옆에 웅크리고 있는 어른에게 말을 걸었어. 저 또 왔어요. 문초코 주세요. 그러자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려 우리를 쳐다봤는데 세상에 그가 금속으로 된 가면 같은 걸 쓰고 있는 거야. 그때는 어려서 몰랐는데 용접할 때 불똥이 눈에 튀는 걸 막는 그 마스크였어.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고 보니 초등학교 5학년인 우리보다 키가 살짝 더 컸는데 그는 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며
선반에 있는 깡통을 열었어. 그래. 문초코 2개. 자, 여기 있다. 키다는 그에게 40엔을 내밀었고 그는 은박지에 쌓인 10cm 정도 되는 과자 2개를 건넸어. 이거 엄청 맛있다니까. 너도 사. 밖에 나와서 보니 포장에 파란 글씨로 문초코라고 써 있을 뿐 제조사명이나 성분 같은 건 아예 없었지. 키다는 급히 은박지를 뜯어냈고 맛동산처럼 생긴 초콜릿을 반으로 쪼개어 나에게 주었어. 자, 먹어봐. 그래, 고마워. 반신반의하며 입에 넣었는데 말이지. 이게 진짜 엄청 맛있는 거야. 날이면 날마다 맛과자집을 드나들었지만 그렇게 맛있는 건 그때까지, 아니 지금까지도 못 먹어봤다고. 초콜릿 안에는 녹진하게 녹은 액체가 들어있었는데 마치 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 뭐야? 이거 엄청 맛있는데? 난 키다를 따라서 문초코 2개를 샀고 그 자리에서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어. 이거 봐. 그때 키다가 다 먹고 남은 포장지를 펼치더니 손바닥 위에 푸른빛이 도는 우표 같은 걸 2장 올리고서 한 장씩 햇빛에 비춰 보였어. 뭐야, 그건? 뽑기 카드야. 이렇게 해서 달나라 풍경이 보이면 당첨이래. 그쵸, 아저씨? 철가면을 쓴 아저씨는 우릴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어. 그래. 당첨되면 달나라로 초대한단다. 나도 내가 산 것에 들어있는 걸 비춰봤는데 그냥 파란 셀로판지였어. 그때 갑자기 아저씨가 만지고 있던 기계에 관심이 갔지. 아저씨, 그건 뭐예요? 이건 우주선이야. 거의 다 완성됐는데 심장이 아직 없어. 그러면서 그는 장갑을 낀 손으로 기계 중앙 부분을 가리켰는데 그 부분만이 금속 재질이 아니었어. 그곳엔 농구공보다 살짝 더 큰 어슴푸레하고 둥그런 유리공이 붙어 있었지. 이게 심장이에요? 그래. 하지만 난 그게 우주선이라는 아저씨의 말을 농담으로 생각했어. 기계는 당시 출시된 자동차의 절반 크기였고 그래서 당연히 사람이 탈 만한 공간도 없었거든. 문초코 맛있지? 외국에서 들여온 거야. 너희 학교 친구들한테도 알려주렴.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키다에게 말했어. 문초코라는 거 엄청 맛있다. 진짜 외국에서 온 걸까? 우리 내일부터 매일 가자. 그리고 애들도 같이 가자. 다음 날 나는 키다와 다른 친구 2을 더 데리고 가게로 갔고 다들 문초코를 3개씩 사서 먹어보고는 감격의 도가니가 되었지. 용돈을 다 쓸 때까지 매일 사러 오겠다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렇게 아이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고 이윽고 20명 가까이 되는 무리가 매일 그 맛과자집을 찾게 되었어. 이러다가 문초코가 다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아저씨는 가게 안쪽에서 끊임없이 깡통을 들고 나왔어. 그 사이에 아저씨가 만들던 우주선이라는 기계도 매끄럽게 모양이 잡혀가는 게 점점 완성이 되는 것 같았지. 그리고 또다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그날도 나까지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그 가게에 있었는데 후지시마라는 친구가 큰 소리를 치며 말했어. 우와, 달나라 풍경이다. 후지시마는 눈을 반짝이며 덤으로 붙어있는 카드를 들여다봤고 바로 옆에 있던 나는 그걸 빼앗듯이 낚아챘어. 하지만 그건 역시나 그냥 파란색 셀로판지였고 난 녀석이 거짓말쟁이라며 투덜거렸지. 그때 아저씨가 후지시마에게 다가왔어.
너 달나라 풍경은 어떻게 보였니? 미국 깃발이 세워져 있었어요. 아폴로가 꽂은 그거요. 오, 당첨이구나. 그러면서 아저씨는 후지시마의 이름과 주소를 종이에 적었는데 나중에 집으로 경품이 보내진다고 한 것 같았어. 다음 날 아침, 동이 채 뜨지 않은 새벽 5시 무렵에 후지시마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어. 대형 트럭에 치였는지 몸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목격자가 없었던 거야. 소식을 들은 우리 아버지는 그 길을 지나다니는 대형 트럭은 얼마 없으니까 범인은 금방 잡힐 거라며 안타까워했지. 담임 선생님에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지만 난 그날도 친구들과 함께 그 막과자 집으로 향했어. 문초코에 중독이라도 되었던 걸까? 하지만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유리창에는 이런 글이 적힌 검은 종이가 붙어 있었어. 폐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곳에 있던 아이들 모두 후지시마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 후지시마의 장례는 곧바로 치러지지 않았는데 시신 중에 머리가 발견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소문이 있었어. 그렇게 사고 이후 5일 정도 지난 후에 장례가 치러졌고 같은 반인데다가 녀석과 사이가 좋았던 나 역시 참석을 했지. 그런데 말이야, 그 후로도 문초코의 맛이 도무지 잊혀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매일 그 막과자 집을 찾았지만 문은 계속 닫혀 있었어. 그렇게 한 열흘 정도가 지났을까. 오늘도 닫혀 있으면 이제 그만 오자 마음을 먹고 혼자 그곳에 갔는데 가게 안이 어쩐지 빛나고 있는 것 같았어. 유리창에 붙은 폐점을 알리는 검은 종이가 불규칙적으로 하얗게 빛이 났고 나는 납작 엎드려서 종이 아래 작은 틈으로 안쪽을 들여다봤어. 아저씨가 말했던 그 우주선이라는 기계가 번쩍번쩍 빛을 내고 있었는데 기계의 한가운데 있던 유리공 안에 뭐가 있었는 줄 알아? 후지시마. 충격적이게도 그것은 사람의 얼굴이었고 후지시마의 얼굴이라 생각한 순간 얼굴이 갑자기 눈을 깜빡였어. 난 그 길로 뒤도 보지 않고 도망쳤어. 나는 좁은 틈으로 잠깐 보였을 뿐이니 분명히 잘못 본 거라 생각했어.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 그로부터 2주 정도 지난 후 고민 끝에 그곳에 다시 가봤는데 가게 건물 자체가 사라지고 그곳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공터가 돼 있었어. 후지시마를 치고 달아난 트럭은 끝내 찾지 못했고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50년이 넘었으니 시효도 끝나버렸지. 이건 이야기랑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 무렵에 항구 근처에 있는 화학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거든. 밤인데도 나처럼 밝게 보일 만큼 큰 폭발이 있었지만 사상자는 없었다고 하더라. 나는 후지시마가 죽은 게 녀석이 달나라 풍경에 당첨됐기 때문이라 생각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달리 떠오르는 게 없었거든. 그 일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나는 가면 라이더 카드를 차마 사지 못했던 거야.